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68회차 해외 축구 총 7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전략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운영 방침을 계속해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메니아 팀은 수비적으로 나서 상대 진영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슬로베니아의 공격진인 셰스코, 일리치치, 스포라르 등은 득점력이 충분해 아르메니아의 수비를 뚫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최근 8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2무 6패, 4골 11실점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로 인해 새로운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아르메니아가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메니아의 공격진인 세비키안, 미라냔, 타라크차는 득점력이 낮고 A매치 경험이 부족하여 공격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수비적으로 나서 상대의 공격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가져올 만한 공격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로베니아는 아르메니아의 저조한 결정력을 고려하여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2골 정도의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슬로베니아의 승리나 언더에 베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스위스는 최근 수비 중심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최근의 부진으로 인해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에스토니아와의 매치를 통해 이러한 부진을 벗어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비적으로 나와도 실점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샤키리, 자카, 엠볼로 등의 베테랑 선수들이 뛰어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팀의 공격을 이끌며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샤키리와 자카는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하는 능력으로 엠볼로는 강력한 피지컬과 속도를 활용해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경기에서 무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수비를 흔들고 골 기회를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유로 이전의 경기에서 스위스가 보여준 대량 득점과 비슷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에스토니아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토니아가 수비적으로 나서더라도 스위스의 베테랑 선수들은 그들의 경험과 기량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스위스가 부진을 털고 다시 승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토니아는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선수 개개인의 기량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는 샤키리, 자카, 엠볼로 등 뛰어난 기량을 가진 베테랑 선수들이 있어 에스토니아로서는 수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선수들과 맞서기 위해 에스토니아는 수비적인 전술을 펼쳐 스위스의 공격을 최소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가 스위스의 강력한 공격력을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는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량을 바탕으로 에스토니아의 수비를 뚫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토니아는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스위스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샤키리와 자카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엠볼로의 강력한 피지컬은 에스토니아 수비진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공격수들은 체력과 경험이 부족해 스위스의 수비를 뚫고 득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경기에서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격진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격진 상태로는 스위스의 견고한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는 수비적으로도 조직적인 팀으로 알려져 있으며 에스토니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경기 내내 수비적인 전략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며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수비를 뚫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의 공격진은 스위스의 압박 속에서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체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토니아는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수비적인 전략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스위스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토니아의 공격진은 체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에스토니아가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는 유로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무리한 실험을 피하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중앙 라인 주변에서 지역 방어를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린, 스탄시오, 하지, 푸슈카슈 등의 선수들은 전방으로 공격하는 속공 위주의 패스를 통해 상대의 수비를 뚫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들은 경험과 기량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는 이번 경기에서도 무게 중심을 낮춘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의 전력을 고려하여 무리한 맞불을 피하고 수비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수 데스포도프, 델레브, 루세프는 현재 득점력이 부족하며 따라서 실점을 허용할 경우 승부를 뒤집을 화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로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그들의 득점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전략을 채택하며 대량 득점보다는 근소한 승리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의 수비는 경험 많은 선수들과 조직적인 방어로 구축되어 있어 불가리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루마니아의 승리나 오버에 베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안정적인 전략과 경험 많은 선수들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랑lig의 전술과 선수들의 호환성으로 인해 최근 5연승을 달리며 쾌조의 팀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1선과 2선부터 전방 압박을 통해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나우토비치, 자비처, 바움가르트 등의 선수들은 실점 관리에 취약한 세르비아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랑lig 감독의 지도 아래 전술적으로 잘 구축된 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의 공격진은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르나우토비치와 자비처는 중앙에서의 결정력과 득점 능력으로 맹활약하며 바움가르트너 역시 중요한 골을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의 공격을 이끌며 상대 수비진을 압박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역시 세르비아의 강력한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채택하며 그들의 공격수들은 빠르고 강력한 득점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공격을 주도하되 동시에 수비도 강화하여 세르비아의 반격을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공격을 주도하며 아르나우토비치, 자비처, 바움가르트너 등의 선수들이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르비아는 블라호비치의 복귀와 미트로비치, 요비치, 코스티치, 타디치, 사비치 등의 핵심 공격수들을 포함하여 매우 강력한 공격 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득점 능력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특히 미트로비치와 요비치는 팀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디치와 사비치 역시 중앙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수비면에서 약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이 발이 느리거나 박스 안에서의 볼 처리가 미숙하여 상대의 빠른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상대의 공격 템포가 높은 경우에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공격을 주로 주도하며 경기를 통제하는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상대의 공격 템포에 의해 방어적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세르비아의 강력한 공격 라인과 오스트리아의 공격 템포가 어떻게 맞물릴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세르비아는 공격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노려볼 것이지만 오스트리아는 랑lig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통제하고 승리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승과 오버를 예상해봅니다. 아일랜드는 이번 6월 A매치에서도 임시 대행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은 전통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 과정에서는 다이렉트 패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패스를 이용해 공격 과정을 조직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공격 라인인 페럿, 아이다, 오바페미 등은 결정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들 선수들이 실점을 하더라도 다시 원점에서 경기를 돌릴 수 있는 득점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일랜드는 안정된 수비와 빠른 반격을 통해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의 실수나 공백을 찾아 득점 기회를 노려볼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력이 부족하고 결정력이 낮은 점에서는 상대에게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일랜드는 수비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득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헝가리는 소보슬라이, 살라이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과 쇄도적인 아담, 바르가 등의 전방 선수들을 통해 강력한 골을 터뜨리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게 중심을 낮추고 중앙을 틀어 막는 형태의 수비를 펼쳐 상대를 어렵지 않게 두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헝가리는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득점 가능성이 높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헝가리는 공세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상대를 억제하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은 상대의 공격력입니다. 상대 공격진의 화력을 고려할 때 헝가리는 상대 공격진의 화력을 잘 억제하며 클린시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라인을 구성하고 공세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번 경기는 헝가리는 수비지향적으로 나설 아일랜드의 골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오셰이 감독이 대행 지휘봉을 잡은 후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 시도에 비해 헝가리가 골을 잘 넣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헝가리가 압도적인 대량 득점 승리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은 연승 행진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핀란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옵니다. 포르투갈은 화력 면에서 상대에게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레앙, 조타, 페르난데스, 실바 그리고 특히 호날두는 각자 소속팀에서 밀집 수비를 타파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들 선수들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대량 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호날두의 골 결정력은 매우 뛰어나며 페르난데스와 실바도 중앙에서의 창의적인 패스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핀란드의 밀집 수비를 뚫고 대량 득점을 통해 승리를 확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는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느린 수비 복귀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전력입니다. 또한 핀란드는 중거리 슛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상대의 수비지향적 전략을 뚫을 수 있습니다. 푸키, 호잔팔로 등은 역습 과정에서 클러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선과 2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수들의 골 결정력은 뛰어나며 이들을 통해 핀란드는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르투갈이 대량 득점을 통해 핀란드를 0패로 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포르투갈은 매우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 핀란드의 골문을 두드려 대량 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실점을 하더라도 포르투갈은 문제없는 차이를 내며 승리할 가능성을 예상해봅니다. 포르투갈은 레앙, 호날두 등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대량 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포르투갈이 실력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모처럼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팔레티 감독 특유의 공격 전술이 점차 팀에 이식되고 있는 모습이며 이는 팀의 화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실점 상황이 작긴 하지만 이탈리아는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탈리아는 키에사, 엘샤라위, 라스파도리와 같은 발빠른 공격수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전술을 극대화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스카마카 역시 중용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상대팀이 호전적인 운영 방침을 택할 경우에도 이탈리아는 상대의 배후 공간으로 파고들어 골을 넣고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공격적이고 빠른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돌파하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무득점 기간을 고려해보면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차라놀루, 아이안, 퀘크추와 같은 뛰어난 2선과 3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순, 야지치 등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갖춘 1선 선수들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대팀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실점을 거듭 허용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튀르키예가 적어도 0패로 끝마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경기에서는 무득점 기간을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0경기 중에서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한 튀르키예의 상황입니다. 이는 공격지향적인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상대의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경향이 있어 이를 통해 튀르키예가 한 골 정도의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화력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점하더라도 이탈리아가 갖춘 화력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다득점으로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